두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 타자 이승엽 감독 걱정도 좀 했어요 사실. 네, 그렇죠. 아유 타자로서 최고지 선수로 최고지. 그 뭐 예능에 최강 야구 감독도 감독인가 이러면서 코치도 안 해보고 뭐야 이 뭐 구단주가 데려오면 단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 그냥 그까지 갔겠느냐. 근데 잘하죠. 외국에는 참. 외국에는 스타프레 출신들이 바로 감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국에는 좀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승엽 감독이 처음이었어요. 코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현장에서 이렇게 리드를 해서 경기 운영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 해설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 이야기 해설을 하셨어요. 하는 네, 부분이 충분히 좀 제 3자적 찬찬히 입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쭉 맞아요. 이렇게 보고 난 것을 현장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그 해설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그때 접목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하는 부분이 코치 생활을 하는 것하고 좀 다른 모습이겠지만 야구를 보는 관점 또 선수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 또 심리적인 거 뭐 선수들을 대하는 그 리드에 관한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돼서 무난하게 팀을 이끌면서 지금 팀을 3위까지 올려놓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해설위원 출신들 우리 계시지만 단장 뭐 이렇게 또 감독할 때 후보군에 늘 가잖아요. 네. 그거 맞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시각이 좀 밸런스 있는 시각, 그 네. 뭐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승엽 감독이 저렇게 코치를 거치지 않고 해설을 거쳐서 감독이 됐는데 좋은 성적을 올린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스타프레 출신들이 그런 루트로 감독이 될 가능성이 좀 공간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됐죠. 이승엽 감독이 너무 잘해주면서 그러나 이승엽 감독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다른 스타프레 출신들도 만약 감독을 한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서 가는 게 낫겠죠. 지금 뭐 현재 또 젊은 네네. 해설들 중에 또 뭐 입각이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 이런 소문도 지금 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예, 이승엽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승엽 감독이 그 좋은 성적을 내면 앞으로 이승엽 감독의 버금가는 스타프레 출신들은 길은 열려 있는 거다. 더 길은 활짝 열린다. 근데 만약 실패를 하면 이제 역시 안 돼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당시 때문에 잘해야 된다. 후배들 길이 막혀.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전반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쭉 이어간다고 한다면 네. 뭐 다른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이승엽 감독도 그 코치 경험이 없지만 너무나 지금 선수들을 잘 이끌고 있다 신인 감독이 이렇게 보여요. 꽤 구연승인데 네. 김태룡 단장은 구연승 아유 뭐 9연승까지 가니까 아유 우리 그렇게 막 그렇게 욕심 안 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브랜든 선수 새로 데려온 선수 좋잖아요. 그리고 이 불펜에서 김명신 선수에 대한 이 고마움 너무 잘해줬다. 이건 뭐 현장 프런트에서도 공이 이야기하는데 브랜든 선수는 뭐 작년보다 오히려 뭐 야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김태형 감독이 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감독을 있을 때 자기 감독 있을 때는 대체 자꾸 선수로 이렇게 왔었어. 그 축발이 네. 그 축발이라면 이제 네. 브랜드는 좌투수니까 왼발이겠죠. 축발에 무릎이 너무 내려가니까 좀 무릎을 좀 세워서 투구를 해라고 했더니 되게 말 안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말 뒤지기도 말 안 듣더만 내가 나가니까 저렇게 세우고 지금은 이제 딱 투구공을 세우고 바로 바꿔서 잘 던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선수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뭐 140km대 중반 정도 뭐 그렇게 볼이 빠르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지금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몇 게임 안 던져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150km를 뭐 쉽게 던지고 있으니까요. 힘도 있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브랜든 선수를 바꾼 부분이 두산 베어스가 전체적인 선발 투수들을 훨씬 더 강화시킨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거기에 이제 뭐 곽빈 선수도 끼어서 뭐.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영하 선수 돌아왔죠. 그다음에 정철원 선수. 사실은 오히려 불안한 게 지금 홍건희 선수란 말이에요. 홍건희 선수가 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확실하게 못 하고 있어서.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그 이 박 부장이 나와서 시즌 초반에 3위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해설자들도 두산을 그것도 그 미디어데이 시즌 들어가기 미디어데이를 하는데 각 팀 감독들도 두산을 4위 안에 넣은 팀, 5위 안에 넣은 팀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저는 몰랐는데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고 두산에서 또 난리 났어요. 하도 왜 매기는 거야? 3등까지 하는 거야. 그냥 한 5등 정도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한번 이거 해볼 생각하는데 뭐 거기까지 가.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도 뭐 3등은 좀 부담. 근데요, 제가 두산을 3위로 그러면서. 이제 그 3위까지 할 수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선 양의지 선수가 합류를 했어요.
제가 이영하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언제가 돌아올지 먼저 돌아온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게 정철 선수가 네네. 있죠. 마무리가 홍건희 선수가 뭐 지금 뭐 불안불안하다고 해도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박지국 선수라든지 투수진이 다른 팀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야수진은 또 뭐 공격적인 지표가 올 시즌 뚜껑을 열면 좀 떨어져 조금 있긴 하지만 떨어졌죠. 그래도 두산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두산이 가지고 있는 그 우승의 전력 그 어떤 분위기 뭐 이런 점들이 무시할 수 없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산 처음에 사실 야수의 뎁스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야수 뎁스 괜찮다. 예. 양희종이니까 우리 더 좋다. 네. 투수가 조금 아쉽다 이랬는데 막상 지금 돌아가는 부분은 뭐 김명식 선수가 이렇게 뭐 진짜 너무 그러니까요. 잘해주는 것도 있고 예. 또 정철원 선수 여전히 또 예. 브랜든 선수 새로 왔었고 곽빈 선수도 확실히 작년에 좀 좋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더 알칸타라 선수는 잘해줄 거 예상했죠.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신에서 뭔가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야 우리 뭐 20승 갈 때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알칸타라 선수가 그 물론 뭐 일본 타자들하고 우리 타자들하고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이제. 뭐 약간 그 하향세에 있는 알칸타라 선수가 와서 이 정도로 투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알칸타라 선수가 뭐 제1선발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제일 있었잖아요. 선발 리그 최고 초강력 투수죠. 알칸타라 선수가 나가면 뭐 80% 정도는 이길 수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김대룡 단장 맨날 저보고 우리 알칸이 정도 되는 애 없어. 저렇게 150 빵빵 던지고 얼마나 안정감 있어 이 사람 하면서 저보고 막 그러니까요. 그 NC 다이노스가 지금 패디 선수가 한 선수 가지고도 지금 4위를 할 정도니까 좀 더 NC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두산 베어스는 정말 그 투수진에서는 큰 걱정이 없다는 거죠. 단 이제 두산 베어스는 딱 두 가지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좌투수가 빨리 누군가는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좌투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또 한 가지는 감독이 너무 타격을 잘해서 그런지 공격이 지표가 그렇게 데이터가 진짜 스트레스 지금 잘- 엄청 받더라고요. 아유 뭐 우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그쵸. 쳐야 되는데 이 투수들이 힘들어요. 이승희 감독 만나면 농담하거든요. 감독이 너무 잘 치니까 선수들이 못 치잖아요. 그러는데 아니 그 짤이 이렇게 좀 도는데 유튜브에 짤이 뭐 김재환 선수가 저 부담이 좀 가서 제가 좀 해줘요. 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앞뒤 다 잘린 거예요. 그 전에 뭐 다른 설명인데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선수들은 더 부담감에서 못 쳤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 절대 안 그러죠. 성향인데 근데 아무래도 좀 그 감독이 너무나 타격을 잘해놓으니까 약간의 그 아무리 말을 안 한다고 해도 선수들이 좀 생각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두산이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나려면 누구나가 다 지금 김재환 선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김재환 선수가 사실은 어떤 기교를 가지고 타격을 하는 게 아니고 파워를 가지고 타격을 하면서 기복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항상 그 감안을 하고 김재환 선수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맨날 야 두산 베어스가 아니고 우리 두점 베어스야. 얘 맨날 2점만 내고 땡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막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내부 이제 프런트에서도 하기도 하던데. NC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박근호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뭐 충분히 뭐 조금 상당히 좀 큰 논란도 있었고 이슈도 되고 이제 본인들도 박근호 선수 스트레스 좀 받았을 거고 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다 보니까 팀도 그렇고 또 강인근 감독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좀 뭐 봉합도 되고 그죠? 올스타전에서 인사도 하고 또 박근호 선수가 그 전에 지난 7일에 찾아가서 감독님한테 뭐 또 이야기하고 잘 이제 풀었습니다. 잘 풀었는데 NC도 추락입니다, 그죠? 이 마지막에 롯데하고 두 경기가 그래도 이겨서 천만다행이다는데 그 전에 너무 이 페이스가 조금 안 좋아서 그 제가 아까 롯데가 굉장히 예상보다 굉장히 잘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이 NC입니다. 저는 NC를 꼴찌 후보로 꼽아가지고 저는 저는 아직도 그 짤이 그 얄못의 대명사예요. 넌 저는 딴 거 해라. 뭐 꼴찌를 한다 이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했는데 일단 하위권에 있다, 하위권에 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패디 선수가 완전히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또 시즌 초반에 구창모 선수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3, 4, 5 선발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송명기 선수, 신민혁 선수, 이용준 선수 초반 잘해 조금 다운됐지만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잘해줬어요. 지나고 나서 4월달에 지나니까 이지학 선수까지 네, 합류. 이지학 선수. 그 3, 4, 5 선발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거기에 와이드너 선수까지 늦게 합류를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페이드 선수 한 선수를 가지고 시즌 로테이션을 돌았는데 막 2위까지 3위까지 막 이렇게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NC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싸워줬다. 너무 좋은 성적을 냈다. 구창모 선수가 뭐 우선은 빨리 돌아와야 줘야 될 것 같고요. 재검진을 조만간 받는다 그러던데 네. 참 이게 계속 부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이 큽니다. 네, 네, 아시안 게임도 그래서 합류가 뭐 제대로 확실하게 될지. 지금 자신을 못하는 걸 보면 네. 상당히 지금 그 재합류를 하는 것이 그 시간이 그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저도 그런 기다리고 왜 생각이 그러냐면 들어요. 재검진을 이제 받는데 네. 그러면 다시 몸 상태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투구수 올리고 그죠? 네. 지금 대표팀에도 가야 되는데 대표팀에도 가는 것도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고민들이 지금 많아요. 나왔다고 해도 나와서 재활에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재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재검진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뼈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붙은지 좀 확인을 해본다 네, 그러는데 네. 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검진 상황을 보고 또 재활 스케줄을 조금 짜고 또 합류 스케줄도 좀 짠다고 그러던데 키움도 지난해 이제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었고 올해는 그래서 창단 이후로 사실 이제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외부 FM 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지금까지 선수 뭐 미국도 보내고 딴 팀도 보내고 선수 다 보내기 바빴는데 퓨처스 FA 이형종 뭐 원종현 또 사실 때 타 팀에서 이 정도 좀 놀랬어요.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외국인 네. 투수도 바로바로 바꾸고 지금 외국인 타자의 도슨 선수도 이제 합류를 했는데 키움이 막상 이게 좀 없는 상황에서 짜내가지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더 잘했는데 야 올해 우리 한번 진짜 이정우 선수 보내기 전이야. 우리는 적기야. 작년에 한국 시리즈 갔으니까 우리 목표는 뭐야? 갔으면 이겨야 돼. 네. 한국 시리즈 우승이 목표다고. 야 달리자 했는데 땅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키움이 시즌 초반에 이정우 선수가 아무래도 좀 부진했던 것이 결정적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외국인 타자가 그러면 키움이 사실은 젊고 빠른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네. 젊고 빠른 선수들이 많아서 외국인 타자가 그 러셀 작년에 선수. 푸이그 선수처럼 네, 푸이그 선수에 대한 그 이야기 많이 하죠. 홈런을 네. 많이 좀 때려줄 수 있는 타자가 중심 타자에 딱 있으면 또 다른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러셀 선수가 그냥 뭐 타점 같은 거는 많아도 결국은 뭐 홈런을 뻥뻥 때리는 그런 타자가 좀 아니어서 위압감은 없었죠. 거기에다가 이정우 선수까지도 이제 부진에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공격이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키움이 지금 올 시즌에서 가장 강한 부분 선발입니다. 선발 네. 외에는 불펜도 그렇고 마무리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고 반전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선발 투수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주고 항상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력에서 새롭게 합류를 하는 뭐 노니 도슨인가 뭐 그런 네, 선수들이 네. 얼마나 좋은 공격력을 외국인 타자를 걸맞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키움의 성적은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일단 키움이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최원태 선수나 안우진 선수도 뭐 요키 선수 같습니다만 이 선수들을 좀 휴식도 부여도 하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선발 로테이션만 지키고 이 선발들이 잘하면 결국은 긴 시즌을 보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좀 아직도 사실 키움은 내부적으로 뭐 절반 절반 조금 넘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으로 실전적 경기는 많이 남았고 네, 네. 많이 이렇게 뭐 뒤처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가을 야구 좀 뭐 가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또 키움이 도움을 쓰잖아요. 네네 한 여름에도 다른 팀에 비해서 그 체력 소모가 그렇게 똑같이 체력 소모가 되지 맞습니다. 않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이점이 좀 그건 있거든요. 큽니다. 예. 그러니까 공격력에서 조금만 더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선발 투수들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빠른 선수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정우 선수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정우와 김혜성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작년에 푸이그 선수만큼만 해준다고 한다면 뭐
상당한 파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띄엄띄엄 경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예, 좀 투수들을 조금 예. 더 많이 처지지만 않고. 그렇게 좀 생각하더라고요. 예, 제가 5위하고 지금 3경기 반이라고 키움이 9위인데 외국인은 저기 5위하고 3경기 네네, 반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KT는 이제 강백호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뭐 한 3경기, 4경기, 3경기 정도 치렀는데 이제 후반기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이제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네, 상황은 네. 아닌데 지금 이제 KT도 마찬가지로 좀 방망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강백호 선수가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죠? 네, 젊은 선수라 그러면 제가 허리가 볼 될 수 때는 있는 강백호 선수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많이 있었죠. 있었고 거기에 소용돌이 속에 강백호 선수가 이제 빠져들고 그 부분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것도 강백호 선수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는 논란거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일거수일투족을 본인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언행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어떤 어려운 것도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어차피 많은 야단들을 맞았다고 한다면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도 이제 본인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누가 해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좀 회복도 되고 안정도 되고. 야, 강백호 선수 야구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야구를 해야 되니까 해야죠. 해야 되니까. 하고 또 메이저리그도 나중에 또 네, 가야 네. 되고 예,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선수고 예, 할 수 있죠. 자, 이 삼성 얘기를 참 삼성이 큰 일인데 이 뭐 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역대로 근데 참 이 삼성이 창단 이후로 꼴찌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좀 고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네. 그렇게 이야기 못 하니까 이제 이렇게 사석에서 최근에 삼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막지도 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하위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상당히 어렵다. 삼성이 지금 어느 것 하나 지금 물론 전반기 막바지에 지금 부캐년 선수와 수아레스 선수를 NC전에 대해서 한 점도 안 주고 그냥 셧아웃 시키고 그냥 이겨버렸거든요. 네. 근데 NC가 워낙 지금 그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부캐년 선수와 수아레스 선수를 빼놓고는 나머지 물론 원태인 선수가 이제 국내 일선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원태인 선수가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또 투수는 아니란 백정현 말이에요. 선수도 사실 예. 압도하는 투수는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비라든지 공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 팀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런 전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불펜 쪽으로 가면 더 심한 상황이 불펜은 나타나서 진짜 정말 뭐, 예. 네. 그러니까 이 상대 팀이 볼 때 삼성을 볼 때 경기를 하면 부캐년과 수아레스 선수가 나오면 빨리 5회만 채우고 내려가게 하고 나머지 4이닝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경기를 뒤집자.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워낙 150km를 던지는 선발 투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불펜 투수들은 138, 뭐 140대 초반 막 이렇게 투구를 하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겠어요. 150, 막 148, 뭐 140대 후반에 빠른 볼, 막 수아레스 선수 같으면 맘 먹고 던지면 150 몇 킬로씩 막 던지는데 갑자기 한 5이닝 던지고 내려가면 불펜 투수들이 올라가고 130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삼성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은 지금 불펜 투수도 조금 더 새로운 그 파이어볼러들이 좀 볼 빠른 선수들이 포진을 해야 되고 마무리 부분도 지금 어떻게든지 이 오승환 선수가 이제는 이제 완전히 하향세에 접은 나이가 하향세에 있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승현 선수가 가장 네네네. 이승현 선수가 가장 그 적임자라고 봤는데 이승현 선수가 선발 경험도 없고 그렇게 마운드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너무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자기 볼을 148 막 던지던 볼을 갑자기 위기가 되면 138 막 이렇게 한 10km씩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무리 투수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투수 지금 없는 거죠. 삼성 내부에 이제 볼 빠른 선수들이 누구냐, 뭐 장필준 선수라든지 최충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이 정상적인 또 컨디션이 아니어서 맞아요.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삼성은. 왕조가 끝나고 바로 그냥 막 9위까지 콱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후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네. 2021년에
타이브레이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사실 이제 그래서 그게 약간 착시 현상도 조금 일으키지 않았는가. 네, 네. 결국은 지금 이제 꼴찌까지 갔는데 뭔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아닌가? 데뷔를 못한 것 아닌가? 완벽히 끝나고? 박진만 감독이 아마 네. 이렇게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프 때 훈련량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면서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대응을 하고 막 하면서 팀 내부의 그 전력을 충분히 파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캠프에서 선수들도 이제 동료도 하고 또 팀 전력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훈련량을 가져갔는데 결국은 모든 이렇게 전력들이 야구 한꺼번에 그냥 확 일치월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쉽지가 않은 쉽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그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올 시즌이 아니고 내년 그 후년까지 뭐 먼 곳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볼 빠른 선수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또 한 가지는 삼성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들에 해당되는 건데 스카우트 팀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스카우트를 좋은 선수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원이 좀 됐습니다. 부족하더라고요. 예. 다 팀이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삼성라이온즈의 스카우트가 굉장히 지금 그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지금 과거와 다르게 계속 상위권에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딱 허삼정 감독 할 때 타이브에 가서 2등 한번 한 것이 지금 최고의 성적인데 그렇다고 보면 계속 하위권에 중하위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수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스카우트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도 전면 드래프트니까 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 팀이 다가 그 스카우트가 팀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됐어요. 각 팀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2군도 지금 선수가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뭐 2군도 뭐 어쩔 때는 뭐 투수가 막 경기도 나가고 야수로 나가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경기는 이제 뭐 치르긴 치러야 되니까 선수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도 삼성이 모르겠어요. FA라든지 이런데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지금 4대 프로스포츠가 다 최하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야구까지도 이런다고 한다면 그 이미지, 구단의 이미지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삼성그룹도 삼성 브랜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몰라도 이게 마냥 야구를 손에 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구단에서 뭐 우리 지금 뭐 셀러리캡 2위에 투자 안 한 거 아니었는데 그 투자는 사실 이득을 바라보고 하는 게 투자지 않습니까? 그걸 투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 어제 돈을 이렇게 그건 돈 낭비인 거죠. 투자는 끌어들이려고 딱 이렇게 플러스가 되려고 뭔가를 던져 놓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과거에 FA 선수가 나오면 삼성 내에 있는 선수들은 좀처럼 타 팀에 뺏기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가까운 예로 김상수 선수 그냥 KT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KT 가서 너무 좋은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김상수 선수가 물론 내부에서 봤을 때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뭐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신인 선수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아직은 좀 험난하단 말이에요. 이재현 선수도 그렇고 김찬 선수도 그렇고 3루는 지금 주인이 없어가지고 뭐 김영우 선수도 하고 강하늘 선수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현석 선수가 이제 키움으로 가고 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직은 내야도 어지일 선수 빼놓고는 이제 불안정한데 어지일 선수는 또 올 시즌에 들어와서 갑자기 또 스윙이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스윙이. 그래서 본인도 아마 그 원인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라고 대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성은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어지일 선수 빼놓고는 자기 자리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외야보다는 내야가 훨씬 더 빨리 안정을 찾고 좋은 선수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야구는. 그래야 되는데 삼성은 반대잖아요. 외야는 김현준 선수라든지 구자욱 선수라든지 피렐라 선수가 외야에 딱 포인트에서 다 팀에 비해서 그게 떨어지지 않는데 내야는 이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나아 이런 선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특히 중요한 포지션에 3루 유격수 2루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수까지 약하고 하니까 훨씬 더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발이 나가고 이제 만만한 투수들이 올라오면 볼이 느리면 그만큼 강한 타구는 더 많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 수비하기 더 힘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고 최하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현 시점 네.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5강 한번 꼽아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뭐 LG, SSG, 이제 두산, NC 그리고 롯데 요렇게 네, 지금 네, 이제 있고 뭐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막 네. 한 경기 맞추면 굉장히 순위가 막, 혼전을 하는데 5강 한번 꼽아 네. 주십시오. 두산까지는 5강에 간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LG, 나머지 두 팀을 놓고 SSG, 두산은 그냥 갈 것 같다. 나머지 두 팀을 놓고 지금 NC, 롯데, NC, 롯데, 기아, 하나, KT 이게 지금 5팀이잖아요. 기아, 하나, 지금. KT. 네. 키움은 좀 어렵다. 키움은 조금 어렵다. 아무래도 좀 불펜 투수. 키움은 어렵고 삼성도 많이 어렵다. 작년에도 키움은 아무도 전문가들이 5강 안에 뽑질 않았는데 2등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려고 해서 더 잘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이 펠레와 가까운 전문가 말은 안 믿어야 됩니다. 아니 펠렌 저거 지금 마라도나시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NC, 롯데, 기아, 하나, KT. 기아가 5위 안에 기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아. 것 같아요. 어제 진짜 힘드네요. 이게 사실 내가 해야 되는데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제. 나 안 할 거야. 이거 안 하려고 모셨어 나. 이거 나 한번 팍살라 이제. 절대 안 할 거야.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내세워서 욕박아지 하면 돼요. 아니, 그래서 뭐 어차피 욕 먹는 또 건데. 어쩌실 거냐고요. NC, 롯데, 하나, KT. 제가요 사실은 후반기 들어와서 기아 하나가 5강 싸움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리암스가 와가지고 한두 경기 반짝하더니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얘뭐 오그레디랑 친한 거야 뭐야? 세상에 그왜 그래 갑자기? 제가 이제 기록을 봤어요. 네. 근데 43타석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4사고가 하나뿐이 없어요. 4사고 하나뿐이 없다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볼이든지 스트라이크든 비슷하면 자기 눈에 들어오면 다 그냥 스윙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면 그 실패할 확률이 이제 해설위원도 그렇고 다들 잘한다 그랬잖아. 그 스윙 다르다. 이 선수 스윙이 달라요. 저는 하나 그랬잖아. 경기를 전반기에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윌리엄스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초반에 와서 이렇게 TV로 보는데 한두 경기를 막 이렇게 잘 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제대로 이제 좋은 투수력과 공격이 좀 그 노시안과 최은성 선수 또 김인환 선수 이런 선수도 어우러져서 이진영 선수도 그죠. 이제 좀 하니까 이게 공격이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경기하는 모습 보니까 막 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배드볼 타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있죠. 스트라이크 존에 벗어난 타격을 해서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윌리엄 선수가 지금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주석 선수 합류하더라도 그걸 감안해도 윌리엄스 구멍이 너무 커 보여. 갑자기 그러면 지금 2구 동성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9개 구단이 하나하고 경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또 투수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불펜도 엄청 빡빡하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뭐그 농맨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나와도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어서 이태양 선수 막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제 거기 그러면 이제 그게 어우러지려면 공격력이 딱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윌리엄스 선수가 합류를 해서 한두 경기 하는 것처럼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너무 엉뚱하게 막 헛스윙을 많이 하고 오그레디 선수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 밝던 표정이 안 밝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가 전체적으로도 득점권도 최하위, 타율도 최하위 막 이러는데 공격력으로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아무리 투수력이 좋은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개 팀 가고
하나 저는 기아가 가는데요. 예, 기아 가고 글쎄요, NC, 롯데, KT가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KT가. 결국은 KT가 예, 제일 좀 예. 근접한 나머지 예, 팀들도 가능성 충분하다. 예. 충분하다. 삼성 빼놓고는 삼성 빼놓고는 충분하다 가능성.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보면 기아, KT가 조금 더 아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예. 박 부장이 예. 그걸 오해를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 저도 이렇게 말 된 안 거야. 하고 싶어요. 괜히 욕 이렇게 된 거야. 먹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다들 가능성이 있다. 박 부장 누구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 박 부장 누구냐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 가능성이 있는 누구냐? 저는 10월 1일에 할 거예요. 10월 1일 날. 아시안 게임 끝나고 10월 8일 9일쯤에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측할 거예요. 2%가 지금 순패예요? 박 부장은 순패야? 순패이네 가만히 보니까. 아무튼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 그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팬들한테만 초청 이야기하라고 손님 그러고. 보셨잖아요. 원래 스페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자, 아무튼 안티가 100만이라. 오늘 자 우리 이순철 위원 모시고 한번 후반기 전망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오늘 내용이 참 좋네요. 아 그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아니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뭐 고개를 끄덕여 주면 네. 상하로 흔들어 주시면 그만 그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뭐 내용이 안 좋은 거죠. 저 빨리 이제 저 식사로 가시죠. 예,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